예, 제가 조직 생활을 한 30여 년 해오면서 느꼈던 게 조직 외에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은 전혀 이제 몰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직의 그 따뜻한 보호 이런 것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 밀림에 혹은 사막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느낌이었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조직의 따뜻함을 새삼 이제 느끼게 됐고, 프리랜서로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처럼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일에만 몰두하는 생활은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노후 생활은 일과 적당한 여가 생활이 같이 공존하는, 소위 요새 말로 하면은 워라밸한 그런 삶이 제가 이제 꿈꾸는 생활이 돼서, 프리랜서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한테 꼭 맞는 그런 그 생활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네. 몇 개월을 쉬어가지고 네. 이제 아내 눈치도 보이고 네네.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그 제의가 오는 그런 그 회사의 조건을 보면 네.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월급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뭐 빡세게 해야 하는 건지, 사실 네. 이제 직장 생활은 더 이상 이제 빡세게는 하고 네. 싶지는 않고, 네. 이제 저의 그 적당한 여유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그럼.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빡세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좀 약간 여유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은퇴를 하셨어도 약간의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간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또 버셔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500만 원 버셔야 된다고 했다면, 은퇴 후에는 일단은 내 지출액이 줄어드니까, 지출액이 줄어들고 또 연금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벌어야 될 돈은 적으니까 예. 할만하고, 그리고 소득이 또 전혀 없으면은 쓰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굉장히 돈이 버는 거하고 안 버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자기 경력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경력과 상관없는 갑자기 치킨집을 한다든지, 전혀 경력과 상관없는 가구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대부분 하다가 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 크기도 너무 커요. 그런 거 하다가 깨지면은 막 억 단위로 깨져버리니까. 예. 자기 경륜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소득이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기가 일단 편하고요. 빡세게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적고요. 예. 그리고 좀 더 그게 좀 알려지면은 뭐 소득도 좀 더 늘어날 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실패의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돈 벌 줄만 알았지 공부는 안 하셨잖아요.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퇴직을 하고 나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자산 관리는 노후 생존 관리다, 생존 관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금융 관련된 상담을 하시면서 이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신 분들 많이 보셨거든요. 퇴직연금, 퇴직금 뭐 3억, 5억을 준비해가지고 순식간에 날려버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 모아놓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모아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노후에 일을 하고 네. 벌어야 한다라는 거에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이제 번다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선 되게 앞서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직장이나 네. 좀 이제 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들은 네.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네.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네. 제 생각이. 퇴직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5억, 10억을 벌어놓지 않으셔서 부담이 되시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예. 있으시잖아요. 네네. 물론 5억, 7억, 10억을 모아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녀들 결혼하면서 1억, 2억 주다 보니까 5억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노후 자금으로 만들었는데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써버린 거죠. 또 뭐 사업을 해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이 있어도 사실은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 자금이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계속 내가 노후 자금이 있는 것처럼 수입이 있으면 되잖아요. 저 표 한번 보실까요? 네. 예금을 1억 한 경우에 예금이자를 지금 예금이자율이 한 2% 정도 되니까 네네. 월 14만 원 정도 받아요. 아, 그밖에 안 되나요? 네. 5억 정도 예금을 하면은 월 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70만 원 정도 어디 가서 번다는 것은 네네. 5억짜리 예금 가진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그죠? 그런. 네. 몸이 내가 예금이고 네. 들어오는 70만 원은 이자죠. 그죠? 음. 근데 내 몸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네. 노후 자산을 모아놓은 5억은 없어지기 쉽거든요. 음. 누구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내 몸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예금입니다. 내 몸이. 네, 안전한 예금이고요. 그리고 70만 원 벌면은 5억 예금하고 똑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을 벌면은 10억 예금한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예. 생각할 수가 예, 있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죠. 마음이 예. 한결 놓입니다. 예, 예.